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둘째 주 포커스잇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8일 새벽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하경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플의 세 번째 아이패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아이패드 3가 아닌 뉴 아이패드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디스플레이의 고급화입니다. 크기는 아이패드와 동일한 9.7인치지만 해상도가 4배 높은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뉴 아이패드는 애플의 제품 중에서는 처음으로 4G LTE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파수 대역대의 차이로 인해 LTE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카메라 성능은 아이패드2에 비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후면에 500만 화소 카메라 아이사이트를 탑재했는데요. 고해상도 동영상 촬영은 물론 손떨림 보정 기능을 지원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도 기존 A5에서 A5X 칩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쿼드코어 그래픽 칩을 추가해 그래픽 성능을 2배 이상 개선했습니다. 이처럼 성능이 눈에 띄게 높아졌지만 배터리 지속 시간은 아이패드2와 마찬가지로 최대 10시간입니다. 외형상 눈에 띄는 디자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패드2에 비해 두께와 무게가 조금씩 늘어난 정도입니다. 가격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패드2와 마찬가지로 16GB 기준 $499의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뉴 아이패드는 오는 16일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개국에서 우선적으로 판매됩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1, 2차 출시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출시 일정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놀라운 화질로 무장한 뉴 아이패드가 발표되며 전 세계 태블릿 시장의 일대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디어잇 하경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컨퍼런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유수의 IT 업체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홍진욱 기자가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인 2012 GDC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3월 5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게임 개발사를 비롯해 인텔과 엔비디아 등 IT 하드웨어 업체들이 대거 참석해 게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게임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블리자드와 크라이텍 등 세계적인 게임 개발사들이 최신작을 공개했으며 또한 인텔에서는 내장 그래픽과 SSD를 사용한 노트북으로 디아블로3를 시연하기도 했으며 엔비디아는 곧 출시된 코드명 케플러의 그래픽카드 600 시리즈로 에픽게임즈의 사마리아인 데모를 시연했습니다. AMD 역시 부스를 열고 다양한 게임을 구동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업체의 참가도 눈에 띄었습니다. 블루홀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테라가 이번 GDC에 참가했으며 게임 업체 노리아도 MMORPG 세븐코어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이번 GDC가 글로벌 게임 개발사들이 비공개로 세미나를 진행해 기대했던 대작 게임들을 만나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저희 미디어잇은 젊은 층을 위한 아이패드용 무료 잡지 트렌드잇을 발간했습니다. 트렌드잇은 20, 30대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든 IT 트렌드 잡지입니다. 트렌드잇이 다루는 분야는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 IT 전반 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운동화 등 젊은 남성이 좋아하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렌드잇은 디지털 잡지 특성을 살려 동영상과 360도 VR 사진 등 인터랙티브 요소에 힘을 실어 상품의 특징이 독자와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상품 지식 전문 뉴스 미디어잇의 실속 정보만을 모은 트렌드잇. 매월 첫째 날 발행되며 앱스토어나 신문 가판대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센스 있는 남성이라면 트렌드잇은 꼭 봐야겠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3월 두 번째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치열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애플이 독일에서는 양사가 제기한 소송을 독일 법원이 모두 기각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소모전이라는 비난 속에 타협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렸지만 삼성은 또다시 지난 7일 국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추가했습니다.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최신 기종 닌텐도 3DS가 뒤늦게 한국 시장에 출시합니다. 한국 닌텐도는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3DS를 다음 달 28일에 정식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가격은 22만 원입니다. 낮에도 잘 보이는 투명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주변 환경에 따라 빛의 투과율을 조절해 자동차 앞유리창의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 쇼 윈도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IT 분야 B2B 전문 전시회인 세빗 2012가 독일 하노버에서 70개 국가 4,200여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시대의 클라우드 솔루션과 보안 이슈가 집중 조명됐으며 특히 자동차에 들어간 디지털 기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 5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제네바 모터쇼가 개막했는데요. 올해는 채무위기에 허덕이는 유럽의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형차와 연료 효율성을 높인 친환경차가 대세를 이룬다고 합니다. 11번가와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들이 저가 TV 경쟁에 이어 이번에는 저가 태블릿 PC와 데스크톱 PC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개인 파산 등에는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을 조건으로 한 대출 사기 등 명의 도용 피해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코너는 매달 한 번씩 주요 업체나 인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탐방 코너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으로 유명한 NC소프트를 황희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탐방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리니지, 아이온 등 대박 게임들을 선보이고 있는 어딘지 아시죠? 바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NC소프트를 찾아왔습니다. 올해 대작 게임들도 선보인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함께 가시죠. 지난 1997년 3월에 설립된 NC소프트는 1998년 자사 첫 MMORPG 리니지를 처음 내놨는데요. 이 게임의 성공으로 국내 코스닥에 상장하고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2003년에는 3D 온라인 게임의 장을 연 리니지2를 선보였습니다. 영화 같은 그래픽으로 이 게임 역시 대단한 인기를 누렸는데요. 당시 리니지2를 하기 위해 PC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잇따른 성공에 힘입어 2004년에는 유럽과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2005년에는 길드워, 시티 오브 히어로 등 다양한 MMORPG 게임을 꾸준히 내놨습니다. 2008년에는 MMORPG 아이온을 선보여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프로야구 제9구단 NC 다이노스를 만들어 게임의 즐거움을 실제 공간으로 이어나가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게임이 만들어지는 곳, NC소프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실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게임들이 탄생을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블레이드 앤 소울이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작 과정을 좀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게임의 특성상 보안이 생명이라고 해서 내부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쩐지 1층 출입구부터 공항 검색대를 연상케 하던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저희 블레이드 앤 소울은 그 이스턴 판타지를 표방하는 그런 무협이라고 하죠. 무협 게임이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그 전투를 줄 수 있습니다. 뭐 넘어뜨리기나 아니면 상대방을 잡는다거나 던진다거나 하는 기존의 MMORPG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전투들이 잘 구현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저희 NC소프트의 김영태 AD의 그 독특하고 아름다운 화풍이 그 3D로도 잘 구현이 돼서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픽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양 환타지 무협 장르라고 하는데 이것을 택한 이유가 있는지? 무협이라는 장르가 어떤 뭐 특정 제약이 없고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한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협을 택해서. 그러면은 블레이드 앤 소울만의 제작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개발실 구성도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자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앤 소울의 규모를 뭐 말씀드리면 음악 같은 경우는 300개 이상의 곡들이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소리 같은 경우는 2만 개 이상의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NC소프트의 야심작 블레이드 앤 소울. 많은 직원들이 만들어서 실감나는 사운드와 액션,
그리고 화려한 그래픽이 기대되는데 아무래도 게임하면 창의력이 많이 요구될 것 같은데요. 역시 사람이겠죠? 그런 만큼 직원들에게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NC소프트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어떨까요? 1층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와 브랜드샵이 있습니다. 게임 OST라든지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직원들이 맘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자체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남의 공간, 여성들만을 위한 휴게실입니다. 옥상에는 하늘 정원이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정원과 카페를 만들어놨네요. 와우! 게임은 아무래도 PC 앞에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겠죠. 건물 지하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필요한 것은 무한한 상상력과 지식일 텐데요. 사내 도서관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13,000여 종의 멀티미디어와 서적 자료가 있으며 매월 100여 권의 신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 취업 포털에서 대학생들에게 인턴십하기 좋은 회사를 물어봤는데 NC소프트가 5위에 선정되었는데요. 이러한 근무 환경만 봐도 다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게임을 만든 지 15년. NC소프트는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연결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 더 큰 기업으로 나아갈 NC소프트를 기대하며 오늘 현장 탐방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와콤은 디지털 필기구를 이용하는 PC 입력 장치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필기 압력 감지를 2048단계로 나누고 펜 기울기는 60도까지 눕혀 쓸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손가락을 한꺼번에 인식하는 멀티터치 기능도 갖췄습니다. 판매 가격은 종류별로 30만 원에서 60만 원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출시된 갤럭시 플레이어 70의 성능을 향상시킨 갤럭시 플레이어 70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1GHz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성능을 높였으며 듀얼밴드 와이파이를 지원해 편리하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인치 화면에 5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지상파 DMB와 다양한 교육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LG전자는 갤럭시 노트 대항마 LT 스마트폰을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5인치 대화면에 4:3 화면비를 적용했습니다. 퀄컴 1.5GHz 듀얼코어 프로세서와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를 채택했습니다. 출고 가격은 99만 9천 원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사에 선거 기간 중 소셜 댓글에 대한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방통위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기 마련인데 자꾸 막다 보면 언젠가는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